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박 열린고시 학원에서 단체급식 식품위생을 강의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만난 이유는요. 이번 얼마 전에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2022년 영양고사 임용고시 단체급식 식품위생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 보면 요 해설 특강은요. 이번 올해 나왔던 단체급식 식품위생 문제의 경향, 그 다음에 난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 공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단체급식 식품위생 문제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이도 아주 상의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보다는 폭 넓게 공부한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한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양교사 이 시험이요 여러 회차를 지나면서 주요한 내용에서만 나오던 그 시절은 진짜 벗어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그 변두리의 내용까지도 공부를 해야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고 난이도는 중하 정도였으나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은 근데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조금 쓰기에는 이렇게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감안을 했다면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 중에 이제 단체급식 먼저 살펴보는데요. 단체급식 요 문제에서 이렇게 막 이제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이게 답이 뭔가? 이제 답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문제가 뭐였는지? 다음은 영양교사 실습생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교사와 실습생과의 대화 내용인데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문서와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선 먼저 뭐가 되어 있냐면 기억은 되게 손쉽게 답을 찾으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시면 오늘 검수한 쇠고기의 중량,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억을 보면 되겠네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쇠고기는 축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등급 판정서에 그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억은 축산물 등급 판정서를 확인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한 이런 축산물 등급 판정서에서 소의 출성부터 도축, 그 다음에 포장,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려면 니은을 조회하면 돼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매할 때 말이죠. 구매할 때 이제 우리가 그 학교 급식에서의 그 구매를 할 적에 그다음에 이제 검수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학교 급식 품질 관리,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에서 보면 농산물은 이력 추적 관리 제품을 이용한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할 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력 추적 관리 제품, 그다음에 이건 법규에서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에 우리가 보면 이력 추적 관리 제품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답이 그러면 이력 추적 관리냐? 그래서 이제 분분했던 게 이력 관리 제도다, 이력 추적 관리. 근데 기본적인 용어 단어는 이력 추적 관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 추적 관리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식품에 이용하기도 하고 농산물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축산물에 이용하기도 해요. 식품, 농산물, 축산물 모두 다 뭘 하냐면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물, 소고기에 해당하는 축산물에도 이용을 하겠죠. 근데 그럼 답이 이력 추적 관리 제도냐? 근데 여러분 그거 넣어서 말해보면 그 말이 되게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단계별 정보를 더 자세히 알려면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조회하면 돼요. 말 이상하죠? 이게 이력 추적 관리 제도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의 출생부터 그냥 도축, 포장,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때는 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 말이 들어가면 말이 되게 어색하죠. 그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힌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대요. 자, 이게 뭐냐면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축산물 품질 인증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라는데요. 거기에 이제 뭘 제공을 하냐면 축산물 이력 정보야. 축산물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력 추적 관리 제도 내에서 축산물의 이력을 제공하는 축산물 이력 정보를 조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이게 뭐가 되느냐? 축산물 이력 정보요. 정확하게는 축산물 이력 정보고, 만약에 축산물을 안 썼다면 이력 정보 이렇게 적어도 혹시나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가장 정확한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산물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선 축산물 등급 판정서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력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말 그대로 축산물 이력 정보를 통해 가지고요,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가 있거든요, 바코드가. 그걸 찍어보면, 그 다음에 그걸 확인을 하면, 그 번호로 확인을 해보면 축산물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회를 한다라는 말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쓴다면 축산물 이력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요거 같은 경우는 축산물 이력 정보나 이런 것들은요, 되게 주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두루두루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도 그랬죠. 작년 문제에서도 주요한 부분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옆에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저기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문제라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봐야 될 내용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답은 이렇게 축산물 등급 판정서, 그 다음에 축산물 이력 정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급식은 요 문제와 함께 한 문제가 더 나왔는데요. 여기 3교시에 나왔던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단체 급식과 식품위생은 보통 6점에서 10점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단체 급식에서 6점,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서 8점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문제는 1.1점에서 2점짜리 문제였다면 이번엔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4점짜리 문제를 확인하시면 그 4점짜리 문제 되게 익숙하죠? 우리가 당연히 이론에서도 하고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도 했지만, 우리가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보존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우리 강의를 들었던 친구분들은 되게 이게 익숙한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고등학교의 보존식 기록표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냉동고의 온도, 그 다음에 디귿, 언제 폐기할까? 폐기일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냈던 그 시험 문제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보존식 어떻게 관리하는지, 온도하고 분량, 그리고 그 다음에 폐기일자. 그거 쓰는 거 우리 모의고사 때도 냈었는데요. 똑같은 문제가 여기 나왔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아마 다 맞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봤더니 니은하고 디귿부터 먼저 보면은요,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를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학교급식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밑줄 친 니은의 기준과 그 다음에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써라. 요거 먼저 보는데요. 자, 그럼 냉동고의 온도 기준 기억나시죠? 이거는 다 맞으셨을 텐데요. 영하 18도씨 이하입니다. 그래서 영하 18도씨 이하로 보관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거, 우리 144시간 이상이죠. 우리가 144시간 이상 하면 6일 이상 보관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1월 2일이니까 6일이니까 11월 8일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11시 이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니은과 디귿은 손쉽게 푸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를 더 해결해야 되죠. 뭘 하나를 더 해결해야 되냐면 기억과 관련된 거예요. 자, 학교급식법 이것도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보니까 다 학교급식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죠. 실제 보존식이긴 하지만 다 근거는 어디서? 학교급식법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존식에서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학교급식법과 연계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 그랬죠. 출제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나왔던 시험 문제가 학교급식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 경영 파트에 해당이 되는 동기부여 이런 인적자원 관리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거기 파트에서 냈는데 인적자원관리 파트, 그러니까 급식 경영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문제가 난 게 아니라 법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법규. 근데 법규는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뭐 아주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법은 계속적으로 읽어둬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온도나 시간이나 같은 이런 수치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읽어두세요라고 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읽어둬야 되는 그 중요한 파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연계된 내용, 그러니까 전체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주로 연계된 거, 뭐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라든지 시설설비 기준이라든지 위생 안전관리 기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읽어두라고 말씀드렸죠. 딱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위생 안전관리 기준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거해서 기억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억이 뭐냐면 닭고기 스테이크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닭고기, 특히 이제 닭고기로 인해서 발생하기 쉬운 게요. 바로 캠필로박터 식중독.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살모넬라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닭고기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건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처리 시 주의할 사항, 그 다음에 조리 시 중심 온도 측정 기준을 각각 설명할 것. 솔직히 중심 온도 측정 기준은 매번 강조한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처리 시 주의할 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 시행규칙을 잘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답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닭고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뭐 닭고기, 달걀, 그래서 닭고기로 인한 캠필로박터, 그 다음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이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전처리 시 중요한 건 바로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시행 규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이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에 있는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요. 작업위생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럼 작업위생 중에 딱 펼쳐놓고 작업위생에서 문제를 실제 다 낸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온도,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중심온도가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업위생에서 말이죠. 우리가 전처리 시에 주의할 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칼, 도마, 고무장갑들의 조리기구나 용기나 원료나 이렇게 용기는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 식중독을 확실히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닭고기에 의한 건 가장 관련성이 큰 건 바로 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 이거 나도 그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닭고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잖아요. 그럼 바닥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식재료 자체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재료 자체를 관리할 때 주의할 점, 그걸 쓰셔야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답을 요구한 건 가와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죠. 자, 예를 들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전처리 시 조리기구라든지 용기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열조리 시 식품의 중심온도가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와 시간 정확하게 들어가게, 그 다음에 전처리 시에 주의할 거, 뭐에 근거해서 쓰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체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에 법규에서 이렇게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온도하고 시간은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읽어두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들어봤던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이 되면 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차오염 방지와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법규들도 항상 보면은 꾸준히 읽어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단체급식과 관련된 것은 2점짜리 문제 하나, 그 다음에 4점짜리 하나 해서 총 이렇게 6점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문제를 볼 건데요. 식품위생 문제는 이번에 4점짜리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2교시에 나왔던 문제부터 확인할까요? 자, 2교시에 나왔던 문제는 첨가물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이 식중독, 첨가물 요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식중독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하긴 했는데 식중독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첨가물에서 나왔죠. 근데 기본으로 첨가물도 다 봐야 되죠. 그래서 식중독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첨가물도 봐야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첨가물 문제가 되게 어렵지는 않았죠. 자, 근데 항상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기역과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뭘 쓰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쓰기예요. 자, 그럼 우선 기역하고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셔야 되잖아요. 자, 기역과에 해당하는 용어. 자, 뭐 이거 정말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 중에 감미, 착색, 표배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뭐라고 해요? 이거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였죠? 우리 책에도 그대로 있었는데 제일 앞에, 식품 첨가물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바로 식품 첨가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시면은요. 아질산 나트륨은 식품 중에 아민과 반응해서 발암성 물질인 리을이 생성되기도 한다. 당연히 뭐겠어요? 아민과 반응해서 만들어진 거 니트로사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리을은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문제죠. 똑같은 이제 문제의 형식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유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기역은 식품 첨가물, 리을은 니트로사민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정의를 써라 그랬어요. 니은과 디귿의 정의. 그래서 우리 종종 뭐예요? 이 식품위생에 정의 쓰라는 말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의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식품 첨가물 맨 앞에 이제 항상 유화제면 유화제에 대한 정의, 착색유면 착색유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던 이유가 그런 유의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화제의 정의인데요. 뭐 유화제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자, 유화제는 물과 기름처럼요, 서로 잘 혼합되지 않은 두 종류의 액체를요, 분산 혼합시켜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첨가물을 가지고 우리가 유화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화제의 정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디귿의 정의를 써라 그렇게 됐거든요. HLB, 여러분 이 HLB는 우리가 식품위생에서는 따로 정의를 가르쳐 드리진 않았지만 식품화학이나 조리원리에서 아마 요 정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만 알아도 정의를 금방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H가 뭐의 약자예요? 하이드로필의 약자였고요. 그 다음에 L이 리포필의 약자, 그 다음에 B가 밸런스의 약자였죠. 그래서 하이드로필, 리포필, 밸런스. 그럼 뭐예요? 친수성, 친유성의 균형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딱 식품위생적인 정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뭐 0에서 20까지의 수치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친수성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친유성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 설명은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썼다고 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의를 쓰라고 하면 정의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HLB는요, 친수성, 친유성의 균형을, 밸런스를요, 숫자로 표시한 것이 바로 HLB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식품위생 문제는 3교시에 있었던 바로 해썹인데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한 번 나오면, 이제 해썹에서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엔 해썹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줄어든다 그러지 아예 안 나온다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첨가물에서 나온 다음에 또 첨가물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반복해서. 세균성 식중독에서 나왔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세균성 식중독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작년 문제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유형은 달라요. 유형도 다르고 물어보는 문제도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해썹에서 나왔죠. 근데 이번 해썹 문제는요, 딱 수준이 영양사 수준이에요. 이 문제가 뭐 응용도 아니고요,
응용도 아니고 막 뭔가를 이해를 요하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정말 단순하게 HCCP 해썹이 뭐냐 이거 물어본 거고요. 순서 물어본 거잖아요. 딱 그게 뭐냐면 영양사, 위생사 수준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영양사, 위생사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 그래서 하 정도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꼭 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런 이제 뭐 이 순서는 여기서 찾았으면 되지만 나머지 가로넣기는요. 가로넣기다 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면 쓰실 수가 없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영양사, 위생사 수준밖에 되진 않지만 그거하고 다른 점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둬야지만 쓸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게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문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쉬운 문제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우선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기억에 들어갈 용어부터 볼까요? 자, 기억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해썹은 기존의 품질 관리를 통한 후조치 방법보다는 다르게 원료 및 공정별로 뭐를 미리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선조치의 방법이다. 그죠? 항상 우리 일 터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조치의 방법입니다. 그럼 뭐를 미리 파악해야 될까요? 바로 위해 요소였죠. 그래서 여기 기억 첫 번째 원칙에도 들어갔죠. 위해 요소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들어갈 것은 위해 요소가 되죠. 이건 손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우리 강의를 들은 모든 학생분들은 제대로 답안을 작성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니은 볼까요? 해썹의 명칭. 여러분 해썹을 뭐라고 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딱 영양사, 위생사 수준이에요. 딱 위생사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중 해썹이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요. 해썹이 바로 뭐였을까요?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었다. 우리 챕터 7에 아예 딱 제목으로도 나왔고 정의에도 나와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해썹이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이렇게 해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제목에도 나와 있고 정의에도 나와 있고 최소한 이렇게는 썼을 것 같아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 정도는 쓰셨을 것 같아요.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이라면. 근데 이거 강의 첫 시간에 이 챕터 들어갈 때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설명을. 해썹이라는 게 하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예전에 직역을 해서요. 말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직역을 해서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전에는 직역을 해서요.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직역한 거죠. 왜? 하자드 어널리시스 위의 요소. 그 다음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중점 관리 기준. 그래서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명칭을. 그런데 몇 년 전이 바뀌었다 그랬죠? 몇 년 전에 뭐로 바뀌었을까요? 네,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요. 그럼 여긴 답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랬죠? 최소한 이렇게는 썼을 거라고.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정도는 썼을 거라고. 자, 그러면 왜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냐? 여러분 여기 힌트가 주어졌잖아요. 항상 문제 잘 읽으라고 했죠.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이전에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서 니은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옛날에는 여기 앞에다 뭐 붙였어요? 이때도 식품 붙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품에 주로 식품위생에선 식품에 적용하기 때문에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요, 축산물에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이렇게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식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앞에 안 붙였잖아요. 그럼 여기다도 답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붙이고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잘 봐야 돼요. 문제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안전관리 인증 기준. 식품 빼고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출제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채점자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식품을 붙였거나 요거는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확한 답은 요건데 항상 그래요. 문제를 출제하고 난 다음에요. 이 문제 출제자가 정답
그러니까 답안의 그 아웃라인, 범위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정답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점수로 그게 되고요.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절대 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정확한 답은 안전관리 인증기준이지만 앞에 식품을 붙였을 때 맞았다 해줄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답은 안전관리 인증기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떠도는 답들을 보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축산물에도 적용을 하긴 합니다. 그럴 적엔 여기 정의부터가 달라져요. 식품 또는 축산물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앞에 축산물 붙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실 거 뭐냐면 디귿의 정의를 서술해라 라고 했죠. 자, 디귿의 정의를 서술할 것 이렇게 됐습니다. 자, 디귿이 뭐였냐면요. 한계 기준이에요. 자, 그럼 한계 기준의 정의 알고 계시죠? 자, 한계 기준은 중요 관리점에서 위의 요소의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용어 정리했었잖아요.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반드시 해둬야 된다라고 박스에서 딱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계 기준, 개선 조치라든지 이런 검증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꾸준히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위의 요소 분석 나왔잖아요. 위의 요소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순서인데요. 정말 이 순서 나열하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응용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이번에 응용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주어진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문제죠. 아, 정말 기본이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CCP 결정한 다음에 이래서 할 거는 뭐냐면 CCP 결정한 다음에는 기준 설정해야 됐죠. 한계 기준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한계 기준 설정했으면 그다음에 개선 조치 방법 설정해주고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개선 조치 내용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그 다음에 문서화하는 게 가장 마지막이었죠. 이건 틀린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 말이 많았던 요 이름은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는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정답.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 뭘 붙였느냐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거 붙였을 때 맞냐 틀리냐 저는 채점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출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답의 범위 안에 그 말을 붙였을 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문제가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실수를 할 부분이 여지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이렇게 조금 쓰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기본부터 다져두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3달 동안 기본 이론반을 하는데 그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지는 게 바로 그 기본 이론반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3달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예전처럼 딱 중요한 부분만 공부한다 그러면 2달 만에도 될 수가 있어요. 뭐 몇 주 만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중요한 데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부, 변두리 이런 데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구석구석 폭 넓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부터 다져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시 도전해야 될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문제가 되게 어렵진 않지만 구석구석에서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폭 넓게 공부하기. 중요한 것만 딱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잡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변부까지 넓게 해서 폭 넓게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내가 이거 알고 있어. 이거하고 내가 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항상 쓸 수 있는지를 그걸 따져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폭넓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합격을 기다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